이번 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올겨울 일본 어때? 야 일본까지 간다. 하다 일본까지 간다. 아 진짜. 여기 어때도 해외에 가잖아요. 진짜 일본이야? 네네.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일본을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요. 4박 5일. 네. 마침 이제 주말이 끼어서 네. 그 일본 SV 리그 이제 최상위 리그를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실업 리그예요. 그러니까 프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일부는 프로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실업팀 형태의 리그라서 주말에만 보통 경기가 치러져요. 그래서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개, 여자부 14개 팀이고요. 지난 시즌까지는 원래 이제 프리미어 리그란 이름으로 치러지다가 이제 최상위 리그 SV 리그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약간 잉글랜드 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출범하는 네. 최상위 리그가 생긴 90년대 초반에 이제 디비전 1 위에 프리미어 리그가 생긴 것처럼 이제 새로운 최상위 리그가 생겼는데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SV 리그로 바뀌면서 지역 이름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제 규칙이 생겼고요. 그래서 도쿄에는 남자부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자부는 이제 도쿄는 없고 인근의 가나가와현에 이제 NEC 레드 로키츠라는 팀이 있고요. 도쿄에는 남자 팀인 그레이트 베어스라는 팀이 그레이트 있습니다. 베어스. 제가 그래서 그레이트 베어스 팀의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이 일본 리그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우리와 달리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쿼터를 포함하면 이제 3명까지 기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코트의 동시 투입은 2명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외국인 선수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를 늘릴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일본의 좀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 리그에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본 도쿄 그레이트 베어스에도 우리가 아는 선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카드에서 뛰었던 아시아 쿼터였죠. 오사케 이세이 선수가 지금 도쿄 이세이. 이세이 선수가 뛰고 있고요. 그리고 KB와 우리카드에서 뛰었던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 이 선수도 지금 도쿄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기는 그날 히로시마 JT 썬더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히로시마에도 우리가 아는 선수가 있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 까메오라는 이름으로 뛰었고 현대캐피탈에서 오레올이라는 이름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이 까메오 오레올 선수가 있고요. 그래서 V리그 출신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봤는데요. 지금 서브 넣고 있는 선수가 이세이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공격을 좀 이따 시도하는 선수가 나오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오레올 선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이 오레올 선수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세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카드에서 이제 원래 포지션은 아포지 스파이커였는데 일본 나경복. 네. 그래서 일본은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미들 블로커로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일본 도쿄 그레이트 베어스에서도 이제 라이트 아포짓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가 있다 보니까 미들 블로커로 나오는데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미들블로커 네. 2년차. 네. 이 신영철 감독님이 포지션 변경을 한번 했던 게 만들었어. 네, 이 오타케 이세이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아직까지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인기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평균 관중 한 2,000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도쿄 그레이트 베어스의 경우에는 좀 인기가 있는 팀이어서 제가 간 날 3,405명이 입장을 했었습니다. 뭐 경기 수준은 확실히 그래도 좀 우리보다는 약간 아무래도 일본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었고요. 실업팀도 이렇게 잘하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야구와 비슷해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구 클럽 팀들이 굉장히 고등학교 팀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수천 명의 선수들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또 이 10팀에 가기 때문에 사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본 야구장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맥주보이, 맥주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 네. 그게 이제 일본이 사실 원조인데 배구장에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는 네, 이제 우리코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사진에 나오는 분이 저 가운데 계신 분. 이 맥주통을 들고 다니십니다. 네. 그리고 손을 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여기 하면은 와서 이게 생맥주를 싹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텀블러에 넣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요. 다만 가격은 생맥주.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한 잔에 한 10,000원 정도 해요. 1,000엔 정도? 네. 야 텀블러를 다시 꺼내십시오 여러분.
비싸네. 대신에 이제 저분들에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굉장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요. 또 대화도 해줍니다. 네, 저는 이제 아들이 있어서 차마 이제 맥주를 마시지도 네. 않았고 네, 구경만 했습니다. 어. 이제 소프트 드링크 같은 것도 파니까 네. 뭐 한 번 정도 이제 마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경기장마다 또 지역 특색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곳은 도쿄다 보니까 좀 사실 뻔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뭐 핫도그라든지 네. 뭐 팝콘이라든지 좀 뭐 야키소바 네. 우리가 일본 하면 생각나는 좀 그런 음식들이 많았고요. 도쿄에 가다 보니까 근처에 좀 관광지도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구경할 것들도 있고 일본 여행 간 김에 배구도 한번 볼까 네. 생각이 드시면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에 가서 다만 요금은 조금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입장료는 한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제가 딱 도쿄 팀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 있는 경기장 3곳을 홈으로 쓰더라고요.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며 쓰는데 워낙 많으니까. 네, 제가 간 경기장은 이제 아리아케 콜리세움이라고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사진에 굉장히 컸군요. 네, 이제 배구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은 아닌데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네네네. 경기장이고 이 경기장이 열린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오다이바라고 하죠. 그 네. 일본의 그 바다가 가까운 거기에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요금이 아무래도 도쿄 시내다 보니까 제일 싼 입장료가 3,000엔이었고요. 3,000엔 3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관에서 좀 1층이라고 하죠. 낮은 쪽에서 좀 잘 보이는 자리는 한 7,000엔, 8,000엔까지 했었습니다. 오 비싸네요. 여러분 장충체육관에서 김지한 세트 먹어도 그보다 싸요. 네. 정말 우리 V리그 팬들이 정말 행운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TV 틀면 다 나오는데 굳이 경기장 가서 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진짜로 배구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배구야 뭐 전 경기 다 중계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김영경 기자가 일본까지 가서 직관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TV 중계로 이 전달되지 않는 그렇죠. 그 직관의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TV가 담아내지 못하는 배구의 매력이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네. 꼭 말씀드립니다. 경기장에 가면 눈만 즐거운 게 아니고요. 코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귀도 즐겁습니다. 네. 근데 코는 왜요? 저는 선수들의 그 땀 흘리는 냄새 그것도 네. 경기장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오. 그런 것도 경기를 그 종목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차이도 또 구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가보면 계양체육관의 향이 다르고 또 의정부 체육관의 향이도 달랐고 장충체육관의 향이 달랐고, 그러니까 뭐 물론 선수를 보러 오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그 경기장이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중계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뭐 김경경 기자의 여기 어때 일본 편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이 저렴하다. 이게 경기장 분위기도 사실 좀 많이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서 그렇죠. 응원단장이 이끄는 응원을 하잖아요. 진짜 응원이 끊이질 않죠. 네. 배구 경기. 예.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용히 경기에 집중을 하다가 좀 응원할 때만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장충체육관은 네. 그런 분들이 못 보셨나요? 경기와 상관없이 춤추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경기 약간 댄스장 같이. 맨 위에서. 네. 네. 그래서 가끔 카메라가 그분들 잡으면 부끄럽게 얼굴을 가리시는데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다시 그분들은 춤을 그러니까요. 춥니다. 예. 춤추러 오시는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춤추러 보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가끔 구단에서 그 어린이들을 일부러 잡아서 그렇죠. 유니폼을 안 입고 있으면 또 유니폼도 선물로 주고 네. 그렇게 이제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확실히 뭐 수준을 떠나서 배구 경기 보는 맛은 국내가 더 네, 그러니까 네. 외적인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좀 더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또 배구의 온전히 또 한번 맛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스파이크가 날 때 소리, 그다음에 그렇죠. 선수들이 외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재미를 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이번 주말 여기 어때는 무려 일본 도쿄로 떠나봤습니다. 네. 비행권도 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배구 마지막 코너 만나보도록 하죠. 배구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크릿 노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특성상 선수들의 실명 혹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과
예상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저희가 다 아시던데요? 네, 뭐. 말리진 않습니다. 예, 그걸 뭐 이렇게 지우거나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추측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시크릿 노트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저희 시크릿 노트가 보니까 뭔가 약간 은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시크릿 노트는 정말 팬들이 정말 몰랐던 근데 이제 구단 관계자들은 정말 노력하고 있던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봤을 때 기사도 따로 딱히 못 봤던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구 경기장 가면 선수들이 선수 입장할 때 사인볼이나 네. 아니면 뭐 수건 이런 거 이제 들고 옵니다. 그 공은 이제 각자 우리를 응원해주는 응원단을 위해서 던져주죠. 선수 입장하고 네. 이제 던져주잖아요. 보통 이제 사인볼이라고 하면 그 사인볼에는 일반 선수들이 쓰는 공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는 보통 구단주부터 스태프까지 모든 그 배구단 구성원의 사인이 그렇죠. 프린트가 돼 있죠. 약간 그게 그 프린트라고 네, 부르는 게 인쇄, 맞더라고요. 인쇄돼 있죠. 네, 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현대캐피탈 홈경기 사인볼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현대캐피탈 홈경기 사인볼은 선수 한 명의 사인만 들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캐피탈이 홈경기를 앞두고 그 소속 선수들에게 아무런 사인도 담겨져 있지 않은 사인볼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선수가 그 공을 락커에서 받아서 내 사인을 한대요. 직접 당일 사인이군요. 경기 전에 나는 우리 팬들에게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오를 담아서 사인을 한대요. 그럼 그 사인볼에는 그 선수 한 명의 사인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을 그러니까 경기 전에 팬에게 전달해 주면서 받는 팬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 선수가 준비한 공을 받는다라는 또 특별한 경험까지 그렇죠.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원정 때는 그렇게 원정에서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원정 때는 이제 여느 사인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쇄된 걸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네. 공을 사용하는데 현대캐피탈은 이제 홈 경기에서 왜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준비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홈 경기를 찾아주시는 홈 팬분들은 좀 더 특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우대한다라는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바꿔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거지만, 근데 이 직원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현대캐피탈이 얼마나 우리 배구 팬들을 아끼고 그분들을 대우해주고 싶어하는가라는 점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천안이 괜히 우리가 배구 특별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구나. 이번 시즌에 현대캐피탈이 괜히 배구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을 보는 배구 관계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배구 관계자 14팀이 보면 약간 뭐 이벤트라든지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하나의 고정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최근에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구 팬들이 이 팀 경기장 가면 이 느낌, 이 팀 가면 이 느낌을 좀 받고 싶은데 어느 팀을 가도 그냥 경기하는 선수들만 다르고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공을 받은 사람 그렇죠. 팬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색다른 이벤트들을 좀 준비해 둔다든지 그러니까 그래 주신다면 뭔가 그래? 그럼 이 팀에는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14팀이 서로 긍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크릿 노트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왜냐면 우리 방송을 배구 관계자들이 보신다고 그렇죠. 하니까 라고 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팀마다 가서 자, 이제 선수가 앉혀놓고 야, 우리도 해야지. 현대캐피탈만 하냐? 우리도 하자. 현대캐피탈이 하나씩 해? 우린 10개씩 해.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근데 진짜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친필 사인 받으면 뭐 진품이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진품을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네. 기분이 좋죠. 사실. 네. 아, 진짜 이거는 다른 구단에서도 진짜 한번 우리만의 명물로 혹은 사인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14개 구단 다 같이 홈 구장에서는 해도 뭐 그게 뭐 대단한 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자, 최근에 제가 경기장 갔는데 그날 너무 추웠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이제 선수단 버스로 이동하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한테 사인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사진 찍고 맞아요. 싶어서 버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선수들이 네. 과거에 비하면 이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다 그 팬 서비스도 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 팬 서비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카드 남자 팀이 우리카드가 뭐 아무래도 팬 접근성이 좋은 장충체육관을 네. 홈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뭐 SNS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이렇게 좀 탁탁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많은 팀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다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진짜 더 좋은 방법도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노력하면 할수록 현대캐피탈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올해 성적의 비결이라고 오간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